네, 이번 시간은 2강 재무보고와 수익인식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와 수익인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정보가 가져야 되는 어떤 질적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서 수익에 해당되는 것과 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뒤에 내용들을 보실 때 뒤에 각종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을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에 따른 우리가 재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있어서 수익에 대한 인식은 또 좀 특별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앞선 시간에 이미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먼저 재무보고와 수익인식 중에 회계정보의 실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분기와 관련된 설명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론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너무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이 회계 원리 책에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중급 회계 과정에서 들으시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뒤에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회계정보의 실적 특성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회계정보의 실적 특성 보시면요, 첫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재무보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좀 여러 번 공부를 하셨어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현재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 근데 잠재적 투자자는 뭐예요? 지금 당장 투자하진 않지만 향후 우리 회사를 재무상태표를 읽어보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또 투자할 수도 있는 미래의 투자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여자, 돈을 빌려준 사람, 은행이나 채권자들, 그다음에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있어요?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유용하도록 하는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재무상태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 청구권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부채나 자본에 해당되는 언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이런 것들이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보시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되고 나타내고자 하는 걸 충실하게 표현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특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 가능한 경우에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보강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표,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다?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것의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고, 충실한 표현과 관련된 것이 완전성, 중립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이 아니라 서브가 돼야 되는 특성인데, 중요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갖추어지면 좋을 것 같다. 뭐가 있느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세하게 다음 페이지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가로 1번의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이게 메인이 되는 특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죠.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두 번째 줄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된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원래는 이 기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회사가 제공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내가 의사결정을 어떻습니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네. 왜? 나는 이 회사를 잘 몰랐는데 네가 제공한 재무제표를 보니 이렇게 좋은 회사구나. 그럼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마. 이렇게 되면 그 재무정보는 뭐가 되는 것이다?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재무정보, 그러려면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 둘 모두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예측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담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 예측가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2000 X1년 이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여기서는 예를 들면 100 이렇게 나왔고 여기 200 300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0X 4년 초인데 요거 이제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니까 계속 당기순이익 꾸준하게 증가해 왔잖아요. 100씩. 그러면 이 과거에 했던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2004년도를 2000X 4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올해 당기순이익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추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00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과거에 이런 당기순이익이 있던 손익계산서의 자료가 뭐를 가지게 됩니까?